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1분기 일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관련 내용을 조금 첨부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뱅크 차터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정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 내용은 일단 빼기로 하고요. 2월 1일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학자금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민간학자금이 미포함됐기 때문에 소파이에게 악재 해소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은 리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학자금 시장 이슈가 좀 거쳐야 그때부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파이의 대출은 개인 대출이 이끄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이 뒷받침을 해줘야 대출 부분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요. 2월 9일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으나 아마 큰 차이 없이 이쯤일 거라고 보고요.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뭔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진 않습니다. 3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고요. 일단 예상은 2월 9일 날짜 나와 있고, 네. 실적이 EPS나 매출이 3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정도로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분기만 지나고 나면 이 이후부터는 거의 매 분기 10% 이상씩 성장을 하는 고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게 이번 분기까지고 이 다음 분기부터는 굉장히 고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 분기마다 10%의 성장은 꽤 고성장인 거여서 네,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고요. EPS도 역시 큰 차이 없이 비슷합니다. EPS는 내년까지도 거의 개선될 여지가 사실은 많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 경영진들이 이렇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밝히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 비용만 빼고는 대부분은 지출을 해서 결국은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전 실적을 보면 뭐 2분기야 기억하시겠지만 일회성 비용 등등이 포함돼서 이 EPS가 굉장히 나락을 갔던 때였고요. 매출은 2분기 연속해서 비트가 나왔습니다. 아마 매출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13일은 슈퍼볼이 있는데요. 이 슈퍼볼이 역시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네, 경기하는 건데, 뭐, 방탄도 그랬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경기나 공연 등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2022년 2월 13일에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는 거고요. 검색량인데요. 소파이 스타디움의 검색량이 많아지면 소파이의 검색량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얼추 비슷한데 이 가을 이때 당시에 검색량이 폭발했던 건 방탄 공연한다. 또 다른 유명 가수들도 공연을 한다. 그래서 올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기사가 나왔던 시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파이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인지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뭔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투자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투자했던 금액을 드디어 아웃풋으로 조금씩 고객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추가되면 될수록 더 많은 공연이나 아니면 더 많은 경기가 열릴수록 소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은 각종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케팅의 이점은 이 경기장이다. 이 경기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쉽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굉장히 수차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소식들이 좀 겹치다 보면 분명히 매출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로빈후드가 근래 주가가 좀 안 좋지만 새로운 기능들을 좀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가지고 왔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주는 것이 소파이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소파이가 집중하고 있는 증권 투자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 쪽에서 로빈후드가 사실상은 앞서 있는 게 맞고 훨씬 더 기능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 당연하겠지만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소파인데 최근에 로빈후드가 이런저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계속 언급이 되었던 거지만 암호화 지갑 관련해서 대기자가 원래 엄청 많았다고 기사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가속화해서 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소파이가 제 생각에는 물론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기능 자체에서 뭔가 부족해진다는 건 소파이가 추구하고 있는 개별의 서비스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다 보니까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로빈후드가 하고 있는 서비스 일부를 소파이는 언젠가는 추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관련 거래 앱들이 아니면 여러 핀테크 업체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뭐 스퀘어도 그렇고요. 소파이도 이쪽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더 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옵션 롤링 기능인데요. 역시 이런 기사들에서 중요한 건 이 로빈후드 역시도 거래 편의를 위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는 건데 로빈후드 역시도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소파이도 역시 이 거래 기능에 있어서 관련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로빈후드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면 소파이가 올해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 수밖에 없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옵션 거래부터 추가해야겠죠, 일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좀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